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시죠?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그런 화분들을 빼기도 하고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 중인 그런 화분들도 있습니다. 분갈이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고 물을 주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예뻐지다가 다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풍이 들다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도 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 다육이들의 매력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진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너무나 잘 표현해 준다 라는 것 때문에 저도 다육이를 참 좋아하게 됐고 아주 오랫동안 키우게 되는데요. 요즘 다육이에 대한 그런 인기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조금 아쉽지만 아마 다육이를 키워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다육이만의 이 식물만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포기가 안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간혹 이 환경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왜 다육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햇살이 좀 풍부해야지만 예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햇살이 잘 들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예쁘게 키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겨울 햇살이 아주 중요한데요. 겨울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는 내가 다육이를 직접 키우기보다는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다육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식물 등부터 시작해서 거리대를 이용해서 키우기도 했고, 그러나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동양집이다 보니까 이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깊은 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해가 들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굶기거나 흙을 와사 위주로 흙 배합을 해서 키워야지만 얘네들이 웃자라지 않고 최대한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다육이를 오래 키워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알기가 쉽지는 않죠.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듣는 다육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 동양집이고 해가 잘 들지 않는 환경이라 그러면 겨울에는 다육이 키우는 것을 좀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육이 같은 경우가 봄부터 가을까지 풍부한 햇살을 받고 자랐다, 아니면 3시간 정도의 햇살로 꾸준하게 햇살을 받고 자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또 겨울을 웃자람 없이 잘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거리대에서 키웠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부족한 동양집이나 아니면 햇살이 들지 않는 집에서도 겨울에 겨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10월 관리는 9월보다는 쉽습니다. 대부분 분갈이를 거의 마쳤거나 분갈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는 분갈이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여름이 더 더웠고 뿌리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됐고, 특히 올해는 깍지벌레가 너무 많았습니다. 깍지벌레가 너무 많았고,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박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알이 부화되면서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약을 쳐줘서는 얘네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분갈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뿌리 손실이 많았던 그런 다육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의 흙으로도 분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흙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월 초까지 분갈이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을에는 이 분갈이를 할 때 상토 비율을 너무 많이 높여버리면 얘네들이 웃자랍니다. 겨울에는 얘네 뿌리가 어느 정도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괜히 가을에 성장시킨다고 상토를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을 분갈이 같은 경우는 상토를 30% 이하로 떨어뜨리고 마사, S라이트, 폴라이트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을 하기보다는 뿌리가 안정적으로 화분에 자리를 잡으면서 색감이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을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은 바로 주기보다는 2, 3일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다육이들, 줄기가 노화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메라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철화 같은 경우도 하엽 정리를 하고 나서 분갈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육이들 그냥 두었다가는 깍지벌레 집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약을 한 번씩 쳐주는데, 올해는 깍지벌레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약을 너무 묽게 적정 비율보다는 약간 더 넣고 약을 뿌려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주기 같은 경우도 저면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됐다면 그 다음에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던 다육이들한테 영양제를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가을에는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 칼슘제 위주로 쳐준다 그러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면서 뿌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해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갑작스럽게 독하게 치지 말고 분갈이 하지 않은 화분들 위주로 약과 영양제를 쳐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을에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간혹 그늘에서 자라고 있던 화분들이 강한 햇살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 빼고는 무조건 햇살이 많이 드는 곳에 이 다육이 화분을 놓고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물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오래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전면관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고요.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2, 3일 후에 물을 살짝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도 물을 주는데,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물이 화분구멍으로 한번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준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가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